테스트 지역입니다. 오늘 드디어 차량용 거치대를 장만해서 테스트 겸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척 좋네요. 제가 미국 온 지 이제 5개월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몇 주 전에 드디어 중고차를 한 대 구매했습니다. 한국에서 또 타고 싶어 했던 미니 쿠퍼 클럽맨 1세대죠. 1세대 모델을 샀는데 이게 2013년식입니다. 그래서 10년 된 차량이죠. 마일리지는 한 11만 마일 정도 뛰었는데 이게 뭐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꽤 많은 거리이긴 하지만 미국 중고차들이 대부분 뭐 10만 마일을 중고차들은 대부분 그 정도는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하는 뭐 거의 새차 가격과 동일한 수준의 가격이라 요새 중고차 가격이 코비드 이후에 계속 올랐는데 아직도 많이 안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중고차 값이 엄청 비싸고요. 새차 가격도 미국은 재미있는 게 물론 뭐 모든 브랜드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나가는 차들은 웃돈을 얹어서 팔더라고요. 그 셀러들이 영업자분들이겠죠. 차량 가격에다가 자기들 그거를 이익을 더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심한 게 이제 토요타. 워낙 뭐 미국에서 토요타 인기는 뭐 엄청나기 때문에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웃돈을 주지 않으면 사기가 어려운 그들도 뭐 싫으면 말아 뭐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뭐 테슬라가 가격을 워낙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 뭐 라브4 이런 거 살 거면 하이브리드 모델 그냥 테슬라가 더 싼 일부 트림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뭐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저는 아직 뭐 새 차를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중고차를 알아보다가 첫 중고차라 뭐 가격을 좀 싼 걸로 뭐 한 5,000불 뭐 맥시멈 한 8,000불 정도로 두고 알아봤는데 그 가격대는 너무 탈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10,000불까지 보자 하고 보다 보니까 또 10,000불 하면 또 사고 싶었던 미니 쿠퍼를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 일주 알아보다가 괜찮은 좀 딜러샵을 찾아서 클럽맨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차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식 마일리지는 정확하게 11만 6천 마일 정도 뛴 차량을 1,700불에 구입을 했고요. 물론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뭐 세금 내고 취득세 내고 또 이게 수리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워런티를 3년짜리로 해서 뭐 어영부영 거의 한 15,000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초과하긴 했는데 뭐 이제 뭐 한 2-3주 된 것 같지만 뭐 아직까지는 멀쩡하고요. 제가 미국에서 중고차를 보면서 좀 느낀 건데 한국에서는 중고차가 일단 차량이라는 게 어떤 자산의 하나로서 되게 중고차도 굉장히 깔끔하고 잘 정리되고 뭐 특히 외부 같은 경우가 잘 이렇게 정리된 차량들을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차라는 게 어떤 그런 자산적 가치보다는 그냥 생활의 필수품이고
소모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러프하게 차를 타고, 또 중고차도 마찬가지로 막 디테일하게 막 흠집 기스 막 이런 걸 보면은 차를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차도 뭐 스크래치도 많고, 뭐 고무 링 같은 경우, 뭐 또 외장의 어떤 뭐 그런 몰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뭐 10년 됐으니까요, 경화되고 삭고 뭐 기스 나고, 뭐 심지어 뭐 지금은 뭐 이상하게 뭐 잡으면 안 들리는데 굉장하게 잡음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상인 차량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튼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다 고쳐가면서 개선해 가면서 그렇게 타야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뭐 새 차 사야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중고차를 좀 사면서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차를 보는, 중고차를 보는 그런 시선들을 많이 버리게 됐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많이 막혀요. 대신에 이제 뭐 카풀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니면 뭐 돈을 낸다든지 하면은 조금 이제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뭐 대부분 다 혼자 타고 다니거든요. 아무래도 1인당 차량 한 대씩은 다 있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도로에 차도 굉장히 많고, 출퇴근 시간에는 차도 굉장히 막히고요. 뭐 이거는 제가 너무 짧게 있었고 아직 뭐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미국 분들은 운전이 뭔가 좀 뭐 넓고 크고 하다 보니까 여유롭고, 되게 뭐 차량 간격도 멀찌감치 두고 되게 안정적으로 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차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차에서 뭘 많이 하세요. 운전하거나 핸드폰 보는 건 뭐 기본이고, 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 같은 성향의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게 가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또 사고도 거의 뭐 매일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여기 내려오는데도 보통 뭐 출근 시간에 1시간이면 오는 거리인데 사고가 있어가지고 2시간 걸려서 내려왔거든요. 뭐 그런 사고도 굉장히 많고, 여기 아무튼 뭐 좀 운전 중에 많은 걸 하다 보니까 가장 뭐 흔하게 앞차를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내려왔고, 지금도 여기가 이제 I5라는 워싱턴주를 남북으로 잇는, I5가 아니네요, 405 도로, 두 개의 메인 남북도로가 있는데, 이제 시애틀 다운타운을 거쳐가는 I5가 있고, 요거는 이제 벨뷰 쪽을 지나가는 405 도로인데요. 이렇게 합류하는 곳에서는 차가 많이 막힙니다. 저 앞에 신호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합류하는 램프 구간에 저렇게 일시정지 신호를 줘요. 그래서 메인 도로에 합류될 때 조금 덜 막히도록 많은 구간에서 이렇게 차량이 많을 때는 이 신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땅이 큰 나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뭐 램프 구간에 있는 차들이 뭐 도심 구간까지 밀려 서 있겠죠. 이렇게 잠깐 섰다가 초록 신호를 받고 램프 구간을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405 도로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여기 있는
지인 누나가 얘기해 주시기로 너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받는다, 조심해라, 항상 조심해라, 조심 또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히 한국에서의 운전 습관을 버리고 이제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고속도로는 이제 스피드 제한이 60마일, 시간당 60마일, 마일 퍼 아워. 아무튼 뭐 60마일이고요. 보통 뭐 70 정도까지 달리는 거는 뭐 딱히 잡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걸 잘 몰라서 가급적이면 70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말 곳곳에 서 있어요. 그리고 언더커버라고 해서 이제 일반 차처럼 보이는 경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국도 이제 얼마 전부터 꽤 됐죠. 언더커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 경찰 차들은 조금 티가 나잖아요. 뭐 스티커도 작게 붙여 있고 한데, 여기는 정말 티가 안 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량이 포드의 익스플로러가 경찰차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검정색 이런 것들은 더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꼭 포드 차량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뭐 규정 속도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 와서 느낀 건데, 한국에서는 미니 쿠퍼가 뭐 작은 차량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정말 미니스럽다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뭐 차선도 넓고 뭐 큰 차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미니 쿠퍼가 정말 미니예요. 그래서 사고 나면 정말 뭐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대형 여기 또 차량들, 트럭들 있거든요. 화물 운송하는 차량들, 뭐 그런 차량과 사고가 나면 정말 이 미니 쿠퍼는 밑에 깔려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선주는 뭐 날씨가, 여름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지금도 파란 하늘이 보이죠? 한국에는 미세먼지가 요새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미세먼지나 이런 건 없는데 지금 꽃가루가 엄청 날리고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봄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거의 눈이 조금 오는 듯 하게 꽃가루가 날리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쪽에 조금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저녁 뭐 9시까지도 이렇게 해가 조금 남아 있어요. 뭐 백야까지는 아니지만 뭐 8시까지도 날이 환하기 때문에, 대신에 좀 짧죠, 그 기간이. 보통 이제 뭐 5월, 빠르면 5월부터 해서 8월까지, 뭐 9월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때까지가 굉장히 이제 이 시애틀의 날씨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이외의 날씨에서는 비가 굉장히 자주 와요. 정말 심심하면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울하고 뭐 좀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아무튼 요즘은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기온은 화씨, 여기 미국은 뭐 화씨를 쓰죠. 화씨 80도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 햇빛은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늘에만 와도 되게 시원해요, 아직은.
그래서 뭐 나무 그늘 밑에 이렇게 쉬면은 너무 좋죠. 정말 저는 이 워싱턴주의 자연 환경이 저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도심은 벨뷰고요. 시애틀 다운타운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좋은 동네예요. 여기도 학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벨뷰 쪽에도 많이 사시죠. 아무래도 뭐 치안이나 뭐 학군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벨뷰 쪽에서 많이들 사시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시고, 뭐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서 운전하면서 재밌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테슬라 같은 정말 최신 전기차도 있는 반면, 지금 오른쪽에 쉐보레 모델도 모르겠고 언제적 차량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런 게 굴러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죠. 저런 클래식 차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거는 진짜 정말 산업혁명 시대에 나왔던 그런 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클래식한 차량입니다. 귀엽습니다. 여기는 할아버지한테 손자가 차를 물려받고 대를 잇고 하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저런 클래식 카들을 보면 기분도 좋고 신기하기도 하고 구경하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미국에 한국 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물론 제일 많은 건 도요타 차, 혼다 이렇긴 한데 한국 차량들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속칭 국뽕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쉽게 볼 수 있고요. 소나타, 아반떼, 이제 아반떼가 여기서 이제 엘란트라 판매가 되고 있고, 소나타, 그다음에 펠리세이드 많이 타고 계시고, 기아차 스포티지도 많이 있고, 소렌토도 많이 있고. 네, 아무튼 한국차 잘 나가나봐요. 좋은 일이죠. 스포티지가 좀 이번에 새로 바뀐 게 좀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자주 볼 수 있는 차가 스바루 차량인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잘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특히 워싱턴주 쪽에 북쪽 지역에 스바루 차량은 전부 다 풀타임 사륜구동 차량이라 아무튼 이쪽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차도 좋다고 하고요. 중고차 가격 방어도 잘 되는 것 같고, 저도 원래 스바루 아웃백 모델을 좀 지켜봤는데 디자인이 약간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뭔가 어정쩡한 것 같고, 그래서 포기했죠. 물론 예산도 많이 부족했죠. 아무튼 제가 한국에서 미니쿠퍼 클럽맨 S 2세대 모델을 조금 잠깐 타본 적이 있는데, 얘도 클럽맨 S 1세대 모델이거든요. 아무튼 운전하는 재미는 확실합니다. 재미있어요. 핸들링도 되게 민첩하고, 조금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요즘은 내비도 나오고 하던데
제 2014년식에도 그런 트림이 있는데 요건 이제 그 옵션은 들어가지 않은 차량이라 이렇게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것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블루투스 핸즈프리는 돼서 전화는 할 수 있으니까요. 뭐 그게 어딘가요. 아무튼 다음에 제 차를 다시 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한 지 이제 1시간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엑싯 26번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23번 왔어요. 시작이 2번이었는데 오늘 차가 너무 막히네요. 드디어 엑싯 26 출고가 나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시애틀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밀크릭이라는 동네예요. 여기도 안전하고 학군이 좋다 보니까 조금 집값도 많이 비싸고요. 물론 이제 저는 집이 없지만 아무튼 주변 환경도 너무 좋아서 굉장히 많이들 한국분들도 선호하시는 동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안전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주변에 좀 뭐가 많이 없어요.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이어서 근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한적하지 않나 싶으실 수도 있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 같아요. 여기가 그 홈리스들이나 이런 좀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치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미국이 선진국이고 다 그럴 것 같지만 정말 무법천지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게 가능해 싶을 정도로.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분들이 거주할 때 찾으실 때 좀 그런 치안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시는데 이 밀크릭 동네는 이제 홈리스들도 많이 없고 안전한 동네이긴 합니다. 동네 자체가 굉장히 길도 나무 숲으로 조성도 길도 잘 돼 있고 정말 거기서 할 거라고는 이제 걷거나 러닝이나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 정도밖에 없긴 하지만 항상 그 자연이 주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동네여서 많이들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저는 출구가 곧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그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서 또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벌써 6시 반이 되었네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있는 동네에 다 도착했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요. 이런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제한 속도가 25마일 정도로 굉장히 저속이기 때문에 잘 지켜줘야 합니다. 30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동네가 정말 걷기 좋고 러닝하기도 너무 좋은 코스예요. 길이 이렇게 다 나무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곳이죠. 제가 이제 6월 1일부터는 이 옆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이런 좀 좋은 환경을 누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 항상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무가 풍성해져가지고 이제
터널이 됐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아직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초록이 아주 구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스트 영상, 오랜만에 영상 찍는 거라 뭐 주저리 말도 많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워싱턴 주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뭐 좋은 영상들 많이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